다가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전 세계 금융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는 서명이 이루어지고 수조 달러의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합법적인 수문이 열린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단순한 기대감이나 뜬구름 잡는 찌라시가 아닙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 그리고 전통 거대 은행들과 암호화폐 최전선의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부딪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입법 전쟁, 바로 명확성 법안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분들만이 다가올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아 압도적인 수익을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의 명운을 건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명확성 법안입니다. 상원 마크업 절차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이 규제의 회색지대를 벗어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적인 분기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눈치만 보며 시장 진입을 망설이던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와 명분이 마침내 확립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규제라는 족쇄를 풀고 전 세계 암호화폐 자본을 모두 빨아들이는 절대적인 중심지로 도약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이 모든 것이 결정될까요? 버니 모레노 상원 의원이 무대 위에서 직접 밝힌 타임라인을 보면 우리의 심장을 아주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다가오는 주에 상원에서 명확성 법안의 마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법안이 단순히 상원 하나만 통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할권이 있는 여러 위원회의 내용을 아주 깔끔한 하나의 패키지로 병합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모레노 의원의 계획에 따르면 5월에 상원 마크업을 통과시키고 6월 말까지 모든 위원회 작업을 마친 뒤 하원의 재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맞춰 서명하여 법으로 공포하는 것이 목표라는 건데요. 물론 상원에서 법안 내용이 크게 수정될 것이기 때문에 하원으로 다시 돌아가 재투표를 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강력한 정치적 모멘텀이 있는데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암호화폐 지지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난 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정치권 내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아야 하는 경합주의 민주당 상원 의원들조차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도록 가만히 지켜볼 기득권 세력이 아니겠죠. 전통 거대 은행권에서 아주 격렬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은행협회, 은행정책연구소, 소비자은행협회, 금융서비스포럼, 그리고 독립지역은행협회까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미국의 5대 핵심 금융단체들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입니다. 전통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쥐꼬리만한 이자를 주면서 그 돈을 굴려 수백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개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고 3%, 4%의 높은 수익률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은 아주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동성명서에서 그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하여 소비자 대출, 소상공인 대출, 농장 대출 여력이 무려 5분의 1, 즉 20% 이상 증발해 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지역 경제와 대출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대중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하고 높은 수익의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자신들의 견고한 금융 독점 체제와 막대한 이자 장사를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탐욕스러운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갈등 상황 속에서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소브룩스 상원의원이 아주 절묘한 타협안을 제시했는데요. 타협안의 핵심은 은행 예금 이자와 직접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 보상은 금지하되 암호화폐 기업들이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체 보상 형태는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인 건데요. 틸리스 의원은 양측을 만족시킬 완벽한 법안을 찾다가 좋은 법안마저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수개월간 양측의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엘리너 테렛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존 금융권 내부에서도 이 타협안을 두고 의견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소비자 금융 부문을 크게 운영하는 거대 은행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어떻게든 빈틈을 파고들어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며 수익 지급 자체를 100% 완벽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부문이 없는 은행들이나 독립지역은행협회에 소속된 일부 중소형 은행들은 오히려 이 타협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철옹성 같았던 전통 금융 카르텔 내부에서조차 암호화폐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하고 의미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첨예한 대립 때문에 명확성 법안의 통과 확률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한때 82%, 78%까지 치솟았던 통과 기대감이 은행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단기적으로 46%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했습니다. 입법을 위해 무대 뒤에서 뛰고 있는 블록체인 협회의 한 내부자는 상원 본회의에 올라갈 확률을 냉정하게 45% 정도로 예측하기도 했었죠. 워싱턴 정치판에서는 원래 전혀 상관없는 다른 법안 문제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 즉 옷장 속에 숨어있는 부기맨 같은 존재가 언제 튀어나와 공들인 법안을 산산조각 낼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다행스럽게도 현재 이 법안의 통과 확률 지표는 다시 66%를 돌파하며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상원 내부의 끈질긴 협상과 조율 덕분에 양당의 핵심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는 강력한 시그널인 건데요. 일단 상원위원회를 뚫고 본회의장까지 가기만 한다면 기술 혁신의 리더십을 증명하고 정치적 레거시를 남기고 싶어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쏟아지며 무난하게 60표 이상의 절대적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숨 막히는 상황 속에서 마이애미 컨센서스 행사에 등장한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발언은 시장에 엄청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완벽함은 진전의 적이다 라는 명언을 던지며 지금의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정리했는데요. 갈링하우스 본인 역시 현재 상원에 올라온 명확성 법안이 100%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많은 절충과 타협이 들어갔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입법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강조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혼돈보다는 명확성이 낫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기업들은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게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의 증권거래위원회 아래에서 어디서 어떻게 철퇴가 날아올지 모르는 극심한 공포와 규제 혼돈 속에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집행을 통한 억지 규제라는 말도 안 되는 횡포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갈링하우스는 다가오는 몇 주 안에 법안이 마크업을 거치고 상원 본회의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60표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과거 증권거래위원회가 저지른 가장 멍청하고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이 무엇인지 정확히 꼬집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싸움의 상대로 리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무제한에 가까운 예산과 권력을 무기로 내세워
시장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약하고 자본이 없는 기업들을 먼저 괴롭혀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것을 판례로 만들어 시장 전체를 옥죄려 했던 것이 그들의 원래 계획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완전히 잘못 골랐습니다. 리플은 거대한 권력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막대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기술적 명분, 그리고 무엇보다 강인한 배짱을 가진 기업이었습니다. 리플이 무너지지 않고 정면 돌파를 감행하여 만들어낸 역사적인 승리들은 결국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약소 기업들의 항복을 강요하여 시장의 숨통을 끊으려 했던 기존 규제기관의 강압적 프레임은 이 과정에서 완전히 붕괴해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마이클 셀릭 디렉터의 말처럼 미국이 이미 전 세계 암호화폐의 수도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입법을 통해 이 지위를 영구적으로 잠가버리고 국가 건국 250주년을 암호화폐 법안과 함께 축하해야 할 결정적인 시점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대승적인 흐름을 주도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축은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은 유명 방송에 출연하여 이번 스테이블 코인 타협안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아주 단호하게 밝혔는데요.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 경영자는 과거 나쁜 거래를 할 바엔 아예 거래를 안 하는 게 낫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모두가 싫어하는 불완전한 타협안을 수용하기로 결단했을까요? 그레왈의 대답은 매우 통찰력이 넘쳤습니다. 워싱턴 정치판에서는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가 특정 타협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싫어한다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올바르고 균형 잡힌 타협점이라는 겁니다. 비록 코인베이스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원하는 100% 완벽한 조건은 아니지만 이 법안은 결과적으로 소비자 보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자 보호,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를 지켜내는 데 있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건강성과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켜내는 원칙을 선택한 코인베이스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의 거대한 플라이휠 이펙트, 즉 선순환의 폭발이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미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을 시작으로 달러 기반의 자산들이 가장 안전하고 규제받는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온체인상에 올라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한데요. 명확성 법안이 통과되면 증권거래위원회는 토큰화된 증권에 대한 명확한 룰을 제공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증권이 아닌 모든 자산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규제 리스크가 완벽하게 사라지면 주식, 부동산, 채권 등 미국의 거대한 전통 자산들이 모두 블록체인 위로 올라가 토큰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하고 매력적인 미국 토큰화 자산을 사기 위해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거대한 물결이 미국 내에서 폭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글로벌 자산들마저 모두 미국 시장으로 몰려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대이동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들과 규제 완화의 흐름은 그저 차트가 조금 오르고 내리는 단기적인 뉴스나 호재가 아닙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코드를 다시 작성하는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대전환의 순간인 건데요. 그동안 규제의 벽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던 전 세계의 메가뱅크들과 연기금, 국부펀드의 수조 달러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음껏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금융의 8차선 고속도로가 드디어 개통되기 직전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던 시기,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와 정확히 동일한 폭발 직전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자본의 파도를 미리 읽고 핵심 블록체인 인프라와 그 중심에 있는 자산을 선점하는 사람만이 이번 사이클에서 인생을 바꾸는 불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다가올 7월 4일, 그 역사적인 타임라인을 향해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투자적 집중과 통찰을 쏟아부어야만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